귀하는 최종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이후 처우 협의를 위한 연봉 협상이 진행 예정이오니 다음에 서류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을 뚫고 최종 합격을 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서류 접수부터 인성검사, 면접까지 많은 관문을 넘으시면서 그리고 그 과정마다 몰래 연차를 쓰며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이곳까지 오신 것은 정말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이 끝은 아닙니다. 연봉 협상을 잘 해야만 만족스러운 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합격하신 기업에서 주는 대로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봉이 내가 평소 생각한 수준보다 부족하거나 혹은 현재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연봉 협상하면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알면 연봉 협상에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 협상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용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른 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나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인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협상과 관련된 용어는 최종 합격 이후에나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월급을 받는 것에 어떠한 내용들의 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한 달에 300만원 벌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본급이 5천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봉 협상을 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에 대한 쉬운 설명을 드리고 각 요소별로 협상 포인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바쁘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이 영상 하나만은 보시고 이해하신 후에 연봉 협상을 하시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급여라고 하면 월급, 원청징수는 그래도 익숙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면서 접하기도 했고 입사 당시의 처우 산정이나 연봉 인상 시기에 보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명칭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보시는 5가지 항목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고 있는 급여를 이 5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5가지는 연봉협상 진행 시에 나의 베이스페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초과근로, 휴가 보상비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들만 구분할 수 있다면 연봉협상에 대해서 반 이상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라고 하면 기본급과 상여, 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청 징수는 1년 동안 받은 이 5가지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급여 구성의 5가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흔히 우리가 월급이라고 부르는 돈입니다. 상여는 유사한 월급입니다. 명절 상여나 짝수달마다 나오는 상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수당은 자격이나 직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주는 돈입니다. 엔지니어의 환경안전기사, 건설기사 등 기사 자격증, 변호사의 변호사 수당, 팀장에서 주는 팀장 수당,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성과금은 회사의 전년도 성과나 기업의 평가 결과로 주는 돈입니다. 주로 연말 보너스라고 하는 돈입니다. 복리후생은 복지 차원에서 주는 현금성 혜택입니다. 학자금, 의료비, 중식대, 정기검진, 경조사 지원 등이 이 부분에 속합니다. 이제 연봉 협상을 위해서 이 5가지를 심플하게 3개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야 각 항목별로 연봉 협상 전략을 세우기 용이해집니다. 먼저 기본급과 상여는 찐 연봉이라 볼 수 있고 수당과 상여금은 애매한 연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연봉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봉 협상의 전략은
위 세 개의 분류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는 올리고 수당과 성과금은 연봉에 포함인지 따져보고 복리후생까지 살짝 욕심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찐 연봉은 올리고 애매한 연봉은 연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복리후생은 추가로 협상할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이라는 말 그대로 모든 급여의 근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쉽게는 월급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연봉 나누기 N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N은 12, 14, 20 등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12는 연봉을 12로 나눠서 매달 동일하게 금액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 14는 12개월 플러스 명절 2회, 20은 12개월간 1.5개씩 부여하고 명절에 2개씩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2,400만원인데 N이 12인 회사에서는 기본급이 2,400 나누기 12인 200만원이고 N이 20인 회사에서는 2,400 나누기 20인 120만원이 됩니다. 즉, 같은 연봉이어도 협상 베이스는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이 숫자 구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본급은 그대로 모든 급여의 기본이기 때문에 연봉 협상 시에 제일 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상여입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플러스 알파의 기본급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의 명절 상여, 짝수달마다 주는 짝수월 상여 등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작은 금액을 상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월급은 기본급과 상여의 합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연차수당, 즉 휴가 보상비, 특근수당, 야근이나 주말 등의 근무수당, 그리고 퇴직금 산정에 활용이 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금과 상여가 높으면 다른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추가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 갑자기 주말 근무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더 받게 되면 퇴직금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세 번째로 수당입니다. 크게 자격증과 관련된 자격수당, 팀장, 실장 등 직책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법적인 책임에 대한 대가로 받는 법정수당, 기타 가족수당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당은 회사마다 운영 기준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같은 수당이어도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는 회계사 자격증을 매월 10만원씩 자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B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C 회사에서는 월 50만원씩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팀장이면 직책수당을 월 50만원 지급하지만 B사는 직책수당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50만원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연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져봐야 할 포인트는 현재 내 자격이 이직하는 회사에서 인정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일부 자격의 경우에는 연봉을 맞추기 위한 수당으로 쓰기도 합니다. 주로 전문가 자격증이 이에 해당하는데 변호사 자격증의 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장 1년차 이상의 직급을 부여하면서 과장 1년차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장 1년차 연봉의 부족한 부분은 자격수당으로 하여서 내용을 보존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자격수당은 사실상 기본급이기 때문에 연봉협상 시에 기본급으로 인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과금입니다. 주로 연말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른 경영 성과금과 나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개인 성과급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 매출, 영업이익, 주가 등 특정 지표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 실적이 전년 대비 200% 상승하여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10년대 초반 반도체 붐이 있었던 시절에 S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성과급을 받는 날 현금으로 차를 구매했다 등에서 나온 성과급도 이런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지급합니다. 개인 성과급은 주로 개인의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로 진행됩니다. 성과급 역시 회사마다 기준이 다양합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정률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져봐야 할 것은 현재 내 성과급이 기본급의 성격이 있는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입니다. 문자 그대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학자금, 의료비, 건강검진, 식대, 경조금 등이 해당되며 기업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최근 IT 기업을 중심으로 임직원 맞춤으로 지원하는 기타 항목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복리후생은 연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재 회사와 이직하는 기업의 복지는 한 번쯤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봉 협상을 할 때 각 항목별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 협상은 총액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항목별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원천 징수가 6천만 원인데 이직하는 직장에서 총액이 7천만 원을 제시받았다. 이런 경우에 1천만 원 올렸으니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항목별로 구분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찐 연봉은 현 직장 대비 올리거나 최소 유지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연봉과 원청 징수가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3천, 상여 1,500, 수당 400, 성과급 1000, 복지후생 100으로 구성됐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과 상여는 연봉협상 시에 합격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현 직장의 기본급여와 상여는 이직 시에 인정을 해줍니다. 해당 기업의 기본급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1차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본급 플러스 상여가 4,500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받는다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한 즉시 수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당과 성과급입니다. 수당과 성과급은 약간 애매합니다. 수당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현재 내 수당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일부 자격수당은 연봉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너의 변호사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으니까 별도 수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직책수당의 경우에 현재 내가 팀장이나 실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직책을 인정받고 가는지 이전에 직책을 인정해준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인정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경력은 직책을 포함해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중에서 경영실적에 따른 연말 보너스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매출, 영업이익, 주가 등 경영실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서 0% 받았다. 혹은 실적이 좋아서 1000% 받았다. 등 이런 경우는 변동성이 높고 예측성이 낮기 때문에 연봉협상 시에 기본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 연말 평가로 인해서 받는 개인 성과급이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기본급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하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기본급의 100%를 받는다 등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은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입니다. 먼저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대처럼 모든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인정될 가능성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도 총액 기준으로 차이가 크다면 한 번은 어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 직장의 복리후생이 전 직원 대상으로 500만원씩 지원하였는데 이직하는 기업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100만원이다. 이렇다면 어필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리후생은 기업의 복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이가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항목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총액도 비교해야 합니다. 이 총액은 기본급과 상여의 합을 의미합니다. 아까 예시에서 현재 6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기본급과 상여가 4,5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기본급과 상여가 5,500만 원이 되었다면 베스트입니다. 기본급과 상여 그리고 총액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본급과 상여가 3,500만 원으로 감소하면 총액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우 수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급과 상여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기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연봉 인상을 5% 한다고 하면 4,500만 원 기준으로 하지 6천만 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른다고 해서 내 복리후생이 커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연봉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만 항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급과 상여는 올리고 수당과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인지 따져보고 복리후생까지 살짝 욕심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팀 찐대리입니다.